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뵀어요. 그죠? 예.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또 이제 다짐하고 갑니다. 다짐하는 것도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예. 자, 준비되셨죠?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오늘 수업은 이제 저번에 국세, 양도소득세 부분을 했고, 오늘은 지방세 쭉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번 일요일 날, 아니 다음 주죠? 다음 주 17일 날 특강이 있습니다. 세법. 세법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양면으로 20장 정도 가지고 마지막 승부를 거는 거지. 그래서 특강은 여러분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저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에 왔구나라는 걸 기대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진짜 안 잘리려고 목숨 걸고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강을 하고 났을 때 그 자료를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됐으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자료는 엄청 많아.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특강했던 그 자료를 3회독 하면 세법은 13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10개에서 13개 맞으면 2차 평균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공법 어려운데 점수 과락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돌아다니는 학원 중에 매년 보면 거의 없어. 과락은 다 변해요. 어디서 점수 안 나오느냐? 공시세법에서 발목 잡는다. 그게 진리야. 왜?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아가지고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문항수가 적으니까 이거 하루 날 잡아서 해야지. 안 그래요. 문항수가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량은 많은데 문항수가 적다는 얘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하면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서 틀리고 실수해서 틀리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8개도 못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오전에 수업할 때는 저는 아침에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계획은 6시인데 6시 1분도 넘지 않아요. 그래서 6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아침에는 맨정신이니까 양도소득세 비중이 큰 6문제, 7문제짜리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를 오전에 양도소득세, 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정리하고 오후에 가서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조세 총론은 자료는 있지만 수업은 진행하지 않아요. 그거 시간 많이 투자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수업 내용은 자료 보셨듯이 단원별로 그 단원에 설명을 드리고 예상 문제는 내 주관적이에요. 나는 이렇게 출제되겠지라고 하는 주관적인데 그건 객관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단원에 끝나고 났을 때는 기출지문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옛날 자료 있죠? 옛날 자료 했던 거 흰색 있었죠? 그거 스피드세법 그거 가지고 보시면서 또는 다른 자료가 요약집만 있어도 돼요. 요약집 순서를 찾으면서 하나씩 기억을 되돌려 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득세부터 들어가죠.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 절대로 하나도 안 나와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 다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간주취득이냐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취득하는 행위는 매매로 취득하든 교환으로 취득하든 상속받든 증여받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이렇게 승계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래서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와 같이 부동산을 토지를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최초로 취득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은 소유권 최초로 등기하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보전 등기죠. 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낸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있다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제조, 조립, 건조. 요거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니까. 자동차 회사는 날마다 자동차 만들어야 이유가 뭐야? 팔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요거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요런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는 부동산은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간주 취득이든 다 과세하죠. 여러분,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왜 지어요? 팔으려고, 분양하려고 짓는 거죠. 그럼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왜 지었죠? 팔으려고. 그 취득세 내 안 내? 예?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팔을 거니까 사용할 재산이 아니니까 취득세 안 내죠. 근데 부동산,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새로 지어서 팔기 위해서 다 내요. 부동산은 다 과세한다고. 예?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다 과세한다. 팔을 거니까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 거 맞지 않아요? 그건 딱 정해져 있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거 네 가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무슨 취득? 원시취득은 취득세 안 내요. 그럼 주택건설회사는 아파트 지었죠? 무슨 취득이야? 회사에서 볼 때. 그러면 회사도 취득세 내 원시 취득. 그리고 자기들 앞으로 뭐해? 소유권 보전 등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받으면? 분양받으면 여러분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여러분도 또 취득세 내죠. 예, 부동산은 다 과세한다. 예, 원시 취득 과세하는 거 요 네 가지.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의 뜻이 뭐예요?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이 아니야. 원래는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던 토지의 지목을 뭐 했어요? 변경.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개간에서 전답으로 바꿨어요. 새롭게 취득이 아니죠. 가지고 있던 땅의 지목만 바꿨잖아요. 공사를 해서. 그래서 가격이 뭐 했어요? 증가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 거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목 변경은 따로 외우지 말고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등기 안 하니까 특례세율 몇 프로? 2%만 내는 거예요. 2%. 등기 안 하니까 특례세율에 가서 별도로 외우지 말고 간주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 취득세 2%만 내라. 특례세율. 이해가세요? 다음. 건축물 개수가 뭐라고 그래서 개수. 개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엘리베이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부대설비.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뭐 했어요? 설치했더니 건물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뭐 했어요? 증가. 그럼 증가된 거에 대해서 취득세만 내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2%로 내라. 특례세율. 다음. 과점주주 그랬죠.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50%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의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내라? 2%. 그리고 여기서 과점주주 하면은요, 설립시 취득은 납세 의무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점주주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설립시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특별히 요 간주취득은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다? 4%가 아니라 2%다. 등기 안 하니까. 예,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비과세가 왜 비과세가? 가지고 있는데 취득했지만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죠. 그래서 비과세는 국가 등이 부한 거 취득하는 건 세금 내지 마.
그런데 1번보다는 2번을 많이 물어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국가 등에 뭐한다? 기부채납.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지나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거 있죠. 그건 너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데 팔아버리면 그건 과세를 합니다. 또 기부를 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그건 뭐한다? 과세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 여러분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뭐라고 하죠?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그럼 얘 부동산을 여기로 소유권 뭐 했어요? 이전 등기했죠. 누구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죠. 너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죠. 여기는 뭐야? 양도도 아니다.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재산관리 맡기는 거니까. 자, 그랬다가 만기가 되면 얘 앞으로 등기된 것이 원래 소유자 앞으로 되돌아가죠. 너 취득세 내지 마, 너 양도세 내지 마.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얘가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새로운 신탁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리고 여기 맡겨놓은 걸 이 앞으로 보이나 얘들 앞으로 이전 수탁자를 뭐하는 거 바꾸는 거죠. 이것도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물어보지 않더라도 무슨 재산? 신탁재산 하면 거래가 아니에요.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했다가 재산세 가면 또 까먹어요. 그럼 지금 얘 재산을 누구 앞으로 등기됐어요? 예?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놔서 맡겨놨죠. 재산관리 이렇게 맡겨놨잖아요.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죠. 자, 매년 6월 1일 날이 되면 뭐 내야 돼? 재산세, 납세 의무자 꼭 물어보죠.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위탁자. 얘가 소유자죠. 얘 앞으로 맡겨놨어도 얘 거야. 얘가 뭐 내라? 재산세. 얘가 종부세 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있어. 개정돼서 들어온 거. 자, 얘가 납세 의무자면 시장 군수를 얘한테 뭐 발부해? 매년 뭐 발부해? 고지서 발부하죠. 재산세 내라고. 그런데 얘가 안 내. 그러면 시장 군수는 얘 다른 재산에 뭐 들어가야 돼? 압류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 그럼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얘가 못 낸 재산세나 종부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요까지 알면 완벽한 거야. 그 다음에는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세금. 이해가세요? 신탁재산은 취득세에서 거래가 아니니까 세금 안 내. 근데 뭐는 내? 재산세, 종부세 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소유자, 위탁자. 근데 얘가 재산세를 안 내서 체납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다. 그럼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대신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된다. 됐어요? 다음. 네 번째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법률에 의한 환매권 요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음 5번 존속기간이 몇 년? 1년 미만인 임시건축을 새로 취득했다.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1년 미만이라도 뭐는 사치성 재산이면 뭐한다? 과세한다. 이건 재산세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은 재산세도 내지 마. 1년 안 돼서 없어졌으면 취득세도 내지 마. 이해가세요? 예, 똑같이 가는데 다만 재산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여기에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한다. 그건 무조건 과세합니다. 다음 건축물, 여기 공동주택에 개수를 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거 있죠. 비과세. 이때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 요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 공동주택 개수는 과세하지 않고 7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본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비과세 받는데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 잠깐 거기 2번 보실래요? 2번 지문 뭐라고 그랬어요?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밭에서 뭘로?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지목
변경,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내라 취득세 과세한다. 맞죠? 예. 다음 3번. 토지에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랬잖아요. 그걸 세 글자를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하면 뭐?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소유권이죠.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세법은 따지지 안 해요. 그냥 등기 안 했어도 취득했으면 뭐네? 취득세 내 무허가 허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받는다, 과세한다.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예. 다음 4번에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 바다 하천을 매립했죠. 예. 새롭게 토지가 생겼잖아. 이거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의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는 건데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번은 매매는 매매가 아니야. 뭘로 가요? 증여. 증여세 부과하는 거예요. 예,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뭐? 증여. 그런데 6번, 7번, 8번에 나와 있듯이 부부 간의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부동산은 등기해야죠. 거짓말할 수 없다. 또 아버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예외로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9번 지문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천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하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죠? 예. 근데 거기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한다. 지문 잘못됐죠? 예? 예, 비과세입니다. 예. 그리고 11번에 보세요. 11번. 여기 여러분 국가 등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11번 지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을 무상사용권 제공받은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과세한다, 비과세. 틀렸죠? 여러분 용어를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기부하겠다 그래 놓고 11번 지금 보면 뭐야? 기부를 하는데 조건으로 반대급부가 뭐야? 기부할 때마다 되돌려 받는 거. 그래서 거기 무상사용권을 뭐 받았다고요? 제공.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을 국가한테 뭐 하기로? 기부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기부하면서 뭐라 그래? 대신 우리가 약속대로 지킬 테니까 기부할 테니까 우리가 다른 걸 좀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될까?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 그건 뭐 한다?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본다면 자 13번 같은 경우 예,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이 있죠. 고급오락장. 이건 취득세도 과세, 재산세도 부과한다. 과세합니다. 됐어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기본이 뭐예요? 자, 몇 가지 필수적인 내용만 보시면 돼. 물론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 등기 등록을 하지 안 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사실상 이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건축물 그랬죠. 건축물에는 조작 설비 뭐 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부대 설비가 뭐야? 부수되는 시설물,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예,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이나 기둥이나 벽 그런 건 꼭 있어야지. 없으면 순살자이잖아. 무너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주체 구조부고 없어도 되는 거 있던 없던 관계없는 거 이게 부대설비죠. 자 보세요. 건축물에 뭐가 나오면 부대설비 볼 것도 없어.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사회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래? 건축주, 건물주를 그렇게 불러요. 법에 뭐라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해가세요? 주체 구조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지을 때 기둥이 들어갈 요 네 군데 요걸 뭐라고 그래? 기초. 이게 튼튼하게 돼 있어야 돼. 구덩이 파놓고 콘크리트 넣고 철근 넣고 다졌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뭐 세워?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뭐예요? 연결해 쓰러지지 말라고 이걸 보라고 합니다. 자, 이 측면을 뭐라고 그래? 벽. 쉬워요. 지붕. 이게 건축법의 주체 구조부야. 이해가세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야. 이런 걸 여러분, 요 기둥은 갑이 소유하고 요건 을이 소유하고 그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고 한다? 건물주. 법에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럼 이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승강기 같은 거 설치했다. 다른 사람이 설치했어도 필요 없어. 건축물은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상속받는 재산. 상속받은 건 누가? 당연히 상속인이 취득세 내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또 누가? 주택조합이. 여러분, 조합이 뭐예요? 조합. 민법에서 공부하잖아. 동업. 목적을 위해서 동업한 거죠. 주택조합은 왜 만들었어? 주택 지으려고. 누가? 모인 사람을 뭐라 그래? 조합원. 지들 거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그러면 얘기가 없어.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야지. 자기들 거니까. 일반 분양은 조합이네요. 근데 그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조합원용 부동산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건축물의 부대 설비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또 하나 있어요. 뭐? 많이 물어본 거 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점주주 나왔죠. 과점주주가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봐. 시험에서는 뭐냐?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지문은 여기 있지. 여기 요거 설립시 뭐? 취득. 과점주주의 설립시 취득. 그러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아니다. 납세 의무 없어요. 설립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해가세요? 예, 납세 의무 없어요. 자, 여러분, 회사 설립할 때 주식 취득했는데 왜 납세 의무가 없어? 이미 됐으니까. 여기 보세요. 회사를 만들어 설립.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해. 투자했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뭘 발행해? 주식. 근데 여러분이 뭐 샀어? 주식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야, 회사. 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주인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준 돈 있죠? 예? 그 돈 여러분 회사인데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직원이 이제 뭐 사? 부동산 살 거 아니야. 여러분 부동산이야. 사가지고 여러분 준 돈으로 보내. 취득세 내서 여러분이 다 된 거야. 그런데 이 중에 50%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과점주주니까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지. 그래서 설립시 납세 의무 없다는 얘기야. 설립시 취득 과점주주는 아무 필요가 없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까 나왔던 거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뭐는 매매는 뭘로가 볼 것도 없이 증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 유상 거래 볼 것도 없이 뭘로가 증여. 다만 요 단서가 있을 때 뭘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했다.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했다. 아들 부동산과 아버지 부동산을 교환했다. 남편 부동산과 부인의 부동산을 교환했다. 이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거래. 이런 단서가 있을 때만 뭘로 본다? 유상, 매매다.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대로, 취득세에 있어도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봅니다. 자, 아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세로 나와. 이것도 양도소득세 똑같이 나와요. 부담부 증여는 무슨 뜻이에요? 부담부 증여는 뭐야? 예? 충청도 사투리로 채무가 있어요. 예? 채무가 있어요. 있어요도 안 적어. 적을 필요 없어. 한자로. 예?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부담부 증여가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요거. 채무. 요 부분은 뭐라고? 유상. 채무유.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부분은 뭘로 봐라? 유상. 양도소득세에서도 똑같고 취득세에서도 뭐 똑같아. 부담부 증여.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증여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해는 하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하나만 알면 되지. 아, 여기서 공부하는데 100명이 앉아있네 여기.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 서 있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럼 나쁜 놈은 나잖아. 지금 서 있는 게 나 혼자니까. 그러면 김성래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 되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저거 홍길동이 좋은 사람, 갑도 좋은 사람, 을도 좋은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김성래 서 있는 놈은 그러면 피곤하다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는 이해는 같지만 요거만 기억하라 이거죠. 부담부 증여 하면 뭐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갚을 거니까 매매다. 됐어요? 예. 다음 상속 등기한 후에 요건 개정돼서 이제 3년쯤 돼서 한번 33회 때 시험에 나왔지. 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 자, 그래서 이것도 봅니다. 개념을 우리는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문이 나오면 아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고른단 말이지. 근데 이해가 됐던 거는 읽으면 생각이 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암기를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여기 보세요. 홍길동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나이가 좀 있다고 그랬죠? 100세. 연령이 100세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도 조금 있어요. 얼마? 100억. 건강이 좀 안 좋아. 치매. 3대 요건 다 가지고 있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사람 자녀들은 이분이 이제 사실대로 사셨으니까 거시기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뭐하면 거시기하면 얘 자녀가 3사람이 있는데 3사람이 뭐 받아? 상속 받겠죠. 유언장이 없으면 뭐 민법으로 가면 33% 받을 수 있잖아 법적으로. 물론 유언장이 있으면 꽝이에요. 예, 민법 필요 없어. 상속은 유언장 유증이라고 그러죠.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유언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해요. 그래서 얘들은 33억 정도씩 나눠서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시기했어요. 뭐 했어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상속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드라마 나오잖아요. 007 가방 들고 누가 나타나? 변호사가. 보니까 뭐가 작성돼 있어? 유언장이 작성돼 있더라 이 얘기야. 그럼 유언장 작성돼 있는데 보니까 얘는 50%, 얘는 몇 프로? 40%, 얘는 몇 프로? 10%. 유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민법으로 가면 어때? 지분이 33.33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가 10% 받으니까 얘는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이 셋째야. 여러분 기분 셋째. 어때? 지금 대답이 없는 얘기는 2가지예요. 대답이 없는 사람은 2사람.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뭐냐? 뭐 내가 조금 받아도 형들이나 누가 위에서 많이 받으니까 뭐 기분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가진 자만의 오만을 떨던가 아니면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평하는 거야. 기분 어때? 더럽잖아. 그럼 얘가 뭐야? 인상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뭐라고 그래? 달래야지. 그래서 아버지 유언이 그러니까 유지의 뜻을 받들어서 뭐 하자? 상속 등기하자. 등기한 다음에 줄 테니까 설득했어요. 그래서 상속대로 뭐 했다고? 등기했다. 그래서 상속 등기했어요. 됐죠? 그럼 등기했으면 이제 이 사람 재산이 아니라 여기로 왔네. 얘들 재산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얘들끼리 뭐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협의해서 지분의 일부를 얘한테 넘겨줬다면 얘는 요 넘겨받았으니까 증가죠. 지분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뭐 내야 돼? 취득세 돼야 되잖아. 근데 상속이냐 증여냐 이 얘기야. 얘들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는 사람 재산 받으니까 뭐야? 증여.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상속. 그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인들끼리 뭐를 협의해서 받는 건 뭐다? 증여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취득세 또 내고 증여세 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그게 아니라 얘가 준다고 했죠? 믿고 뭐를 했어요? 등기했어요. 근데 얘들이 안 줘.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안 되지. 소송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 뭐라고? 얘가 조금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받았으니까 지분의 일부를 떼어서 얘한테 줘라 이렇게 판결 나서 이렇게 뭘로 가면 예? 판결로 소유권 이전은 취득이 아니야.
얘 취득세 안 내야 그냥 끝이야. 이해 가세요? 예? 끝이에요. 예. 메모드 출판사 어떤 출판사의 어떤 선생들이 두 분이 이거 증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야 된다고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인터넷상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후배들이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해봐라. 그러면 선배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예? 그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 끝까지 고집을 써. 에이라 모르겠다. 그냥 딱. 나중에는 국세청이 지방세법에 지방세 편찬위원회까지 가서 다 해서 결론은 승복을 시켰어. 아주 고집이 세 선생들이. 잘못됐으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을 해석할 때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 나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면 내가 검토해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거 제 착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면 끝까지 난 가야지.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이런 성격이에요. 원래 내가 가면 골치 아픈 거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필요 없어요. 뭐 협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은 뭐다? 증여. 이해가세요? 자, 다음 4번 신탁재산 지위. 이거는 뭐 지금 개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올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이 맡긴 사람 있죠. 맡긴 사람의 지위가 뭐야? 권리. 맡긴 사람의 권리는 뭐죠? 신탁재산을 맡겼으니까 권리가 뭐야? 매달 이익 받을 권리. 그리고 만기가 되면 재산을 되돌려받을 권리. 그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뭐 했다고? 이전해줬다. 그럼 얘기는 이거죠. 제가 부동산을 신탁재산에 맡겼어요. 그리고 매달 뭐 받아야 되나? 이익 받을 권리 있죠. 만기가 되면 나중에 부동산 되돌려받아야죠. 그런 권리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줬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을 뭐라고 그래? 새로운 뭐라고 한다? 위탁자? 그죠? 내 대신 걔가 받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나의 신탁재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든 상속은 아니겠지. 살아서 준 거니까. 예, 증여든 매매든 일단은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얘는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신탁법의 재산을 맡겨놓고 그 권리를 제3자한테 내가 넘겨줬다면 제3자는 그 재산을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탁자하고 누구? 수탁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거래가? 아닌데 여기서 다른 위탁자한테 갔잖아요. 예,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거. 이건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된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도 개정돼서 이제 2년째가 됐으니까 물어볼 확률은 그래도 적지만 원초적이니까 하나 보세요. 자, 택지개발공사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죠. 예? 그럼 땅을 가지고 있는 요 누구는? 갑은 여기다가 주택을 짓던 상가 건물을 짓던 건물을 지으려면 이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도록 건물 짓기 전에 뭐 배수로 같은 거 공사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 걸 대비해서 묘목 같은 거 사서 정원수를 사다가 심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정원을 꾸미거나 조성했어요. 이때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요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라? 땅 소유자가 내야 되잖아. 그죠? 그거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땅 소유자 갑인데 누가? 을이 여기 와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땅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내가 살 건데 지금 돈 없으니까 일단 내가 뭐부터 짓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땅 살게. 지어도 되니? 물어보니까 얘가 그러래. 지상권 인정해 준 거지. 남의 땅에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뭐 하면서 지으면서 이 건물주가 여기다가 조형물을 뭐 했어요? 설치했죠. 이건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의 원가로 들어가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해할 때는 땅 위에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고 건물이 없으면 누가? 땅 소유자. 원초적이잖아요. 그죠? 건축물에 접속돼. 접속이 뭐야? 건물에 붙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러면 건물이 없으니까 누가? 땅 소유자가 내라.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요거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바뀌어서 새로운 토지 되돌려받아. 그럼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 그리고 환지 되돌려주고 남는 땅 공사비 대가로 받은 거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확률이 적어요. 예, 그렇지만 요거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우리 납세 의무자 중에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페이지 3쪽 찾았어요? 직계 비속이 얘기는 자식이 부모 직계 존속 부동산을 뭘로 취득했대? 매매 이렇게 나왔죠? 매매 아니야. 뭐? 증여. 이해가세요? 증여로 취득한 거죠? 예. 다만 다른 재산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인정돼. 뭘로? 매매, 유상, 무상. 틀렸죠? 예. 다음 거기 3번 보세요. 3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기 키워드가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4번 주택조합이 그랬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그랬죠? 그렇게 나오면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5번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 나왔죠? 건축물에 붙어있는 각종 시설물은 누가 내라?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라. 됐습니까? 다음에 7번 보세요. 법인 설립 시 읽어볼 필요 없죠?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에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된 건 납세 의무가 없다. 됐어요? 예, 8번 상속 등기하고 나서 법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이죠? 소송 판결로 이전되는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후배들은 그럼 증여로 취득한 거 아니니까 상속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낸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니야. 그냥 취득세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판결로 받은 건 취득세 안 내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취득시기 가죠. 여러분 취득시기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작년에 특히 우리 세법에 점수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작년에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 상대방이 매매로 취득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냐 개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취득한 날짜가 틀렸는데 올해 다 개정됐잖아. 뭐만? 유상. 다른 건 그대로인데 매매 있죠? 매매로 취득할 때 상대방이 누구야? 국가로부터 매매로 취득했다, 개인끼리 매매로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했다. 필요 없어. 다 똑같아. 매매로 구하면 취득하면 원칙이 뭘로 간다? 일반 매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인. 잔금을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계약에서도 필요 없어요. 잔금 안 주면 그냥 취득이 아니다. 이게 실무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게 법률로 가세요. 그래서 일반 매매는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잔금 안 줬으면 취득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잔금을 주긴 줬는데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융거래하지 않고 직접 돈을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거 있죠. 이런 건 주고받았지만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사실상 잔금 지급 안 했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확인이 안 돼. 그럴 때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계속 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기재됐지만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그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
다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서로 가야 되는데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는요 그대로 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이 개정됐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한 걸로 보고, 그럼 연부 취득은 뭐죠? 연부는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게 연부죠. 예? 연부. 그래서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자, 여기서 잠깐 봅니다. 연부 취득에서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3년 연부 계약을 했다면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3억 3천, 3억 3천, 1년 있다가 3억 4천, 이건 연부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아닙니까? 매년 주는 금액이 다르면 안 된다니까. 똑같아야 돼. 3억 3천. 이해가세요? 그럼 9억 9천이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얼마? 1,000만 원을 주는 거. 미리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똑같이 준다. 이게 연부예요. 그러면 연부 취득은 언제 취득이다? 요거 준 날 취득이야. 3억 3천 줬으면 그날 취득. 또 1년 있다 얼마? 3억 3천 주면 이때 취득. 이때 취득이죠. 그래서 연부 취득은 언제? 사실상 요걸 뭐라 그래? 연부금이죠. 연부금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알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지금 몇 번 줬어요? 2번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번 남았어요? 마지막 연부금 하나 남았죠. 근데 마지막 연부금 주기 전에 여기서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계약을 다 끝날 때까지 연부금 주기 전에 중도의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이거 취득 아니에요. 그럼 낸 취득세는 뭐한다? 환급받는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하나 주고 2번 줬죠.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죠? 여기서 합시다. 자, 지금 몇 번 줬어요? 한 번 줬죠. 이제 2번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한다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나머지 요거 얼마? 6억 6천만 원 안 줬어도 이날 다 부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보다 6억 6천. 이해가세요? 세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죠. 근데 연부금 다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이 아니고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나머지는 안 줬어도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등기일 기준이 뭐냐? 여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죠?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 취득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사실상 뭐 연부금 지급할 때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하면? 먼저 등기하면 등기한 날 취득이다.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등기가 뭐하면? 빠르면 그냥 등기한 날로 갑니다. 또 하나 재산분할이 있죠. 재산분할이 뭐죠?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가는 게 재산분할이죠. 요거 언제? 자기 앞으로 보한 날, 등기한 날. 다만 참고로 취득세는 2%만 내라. 내 거 내 앞으로 옮기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특례세율 몇 프로? 2%. 이해가세요? 점유시효 취득이 있죠. 민법의 245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시효 취득.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 표시했고,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은 20년 점유, 동산은 10년 점유해서 얻어지는 거. 그래서 부동산은 20년 점유하면 취득이냐? 아니야. 20년 점유했으면 시효가 완성됐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이야. 그래서 점유시효 취득은 뭐한 날? 등기한 날 취득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보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물어본다면 전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원칙, 일반 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든 법인과 매매 거래든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자, 출제 빈도는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외에 취득식이 있는데, 무상은 뭐죠? 상속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증여. 그럼 상속은 뭘로 가?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이죠. 증여는 뭐?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증여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상이라는 말만 나오고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항상 증여를 얘기한다.
왜? 무상은 기본이 증여니까. 그래서 증여는 여러분 내가 받기 싫은데 증여받을 수는 없어요. 증여할 사람이 물어보잖아. 너 증여 받을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을게. 자, 의사표시가 2개죠. 청약을 했더니 승낙이 떨어졌어. 그래서 의사표시 2개를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민법에서 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거 다 아니까 너무 쉬운 걸 얘기하니까 좋아요. 그럼 계약일의 취득이다 얘기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증여 계약만 체결해놓고 실제로는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상속은 볼 것도 없이 뭘로 가요?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이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받은 날이다. 다음, 건축,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건축물, 건축이 뭐죠? 건물 새로 지었다. 언제 취득이냐? 건물 지었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여러분이 상가 건물 건물 지었으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해야 돼?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보죠. 이게 사용 승인 신청이에요. 그럼 신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 현장 답사 가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자가 없으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서 내줄 것이고, 일부가 미비됐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겠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뭐?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렇게 사용 승인서 받았으면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요거하고 요렇게 둘 중에 하나 빠른 날로 간다. 여기서 사실상 사용해. 여러분이 건물 지어놓고 취득세 천천히 내려고요. 건물 지어놓고 한 2, 3개월 사용하다가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딱 철면피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시장군수는 속으로 뭐라 그래? 웃기지 마라. 너 이미 사용하고 있지? 한전에 도시가스 등이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에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 딱 찍혀 있어. 분초도 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찍혀 있어. 그럼 이 날짜가 뭐하면? 빠르면 이 날짜부터 계산해서 며칠 지났으면 60일 지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로 간다. 자, 여기서 지목 변경 하나 보세요. 지목 변경이 뭐예요? 임야 가지고 있다가 대지로 바뀌었다, 또는 전답으로 지목 변경 공사했죠. 이때는 사실상 뭐한 날? 변경된 날과 공부상의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해야 될 내용이 많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요 과세표전. 자, 이 과세표전은 기출문제 다룰 필요도 없고 지문 다 없어진 거니까, 예? 기출지문이 필요가 없어. 여기에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신고가 이게 크냐 적으냐 그런 거 따졌는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요. 취득 당시 뭐요? 가액.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은 연부로 취득했으면 연부 금액이죠.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은 유형에 따라서 취득 당시 가격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취득세는 유형,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느냐, 또는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느냐,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서 최초로 무슨 취득, 원시, 이거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매매는 뭘로 간다? 실제로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야?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돈 있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봐라, 합쳐. 그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10억에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줘서 10억 줬죠? 예? 그게 취득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입주하기 전에 빌트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했죠. 가전제품 여기다 매몰시켰죠. 어떤 분은 분양하는 회사에서 그냥 해주던데요. 그런 건 관계없고 본인이 했으면, 그러면 분양 가격 10억에다가 그거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 합쳐서 더해서 그걸 뭐라 그래? 사실상
취득가격.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의 뜻 뭐냐? 여기 뜻은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한테 또는 제3자한테 실제로 줬거나 주기로 약속된 금액 있죠. 거기에다가 간접 비용, 직접 비용 발생했으면, 아까 붙박이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런 비용이 있으면 실제로 분양가격 준 거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뭐하라? 더하라. 그래야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그러니까 이제 매매는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가격으로 취득세 계산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뭐 받았어요? 증여. 증여는 공짜죠. 증여는요, 증여 받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더라도 이미 감안하고 있어. 왜?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근데 받겠대. 세금 많이 나올 텐데 알았어. 받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세금 많이 내야 돼. 얘는 공짜. 뭐? 시가, 인정해. 쉽게 얘기하면 시중가격. 예?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가, 인정해. 그러면 이제 시중가격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시중가격도 정해져 있네. 시가, 인정액이 뭐냐? 자, 취득한 날 기준으로 오늘 취득해서 오늘부터 전 몇 개월? 6개월부터 오늘까지 기간. 아니면 오늘부터 후 몇 개월? 3개월이야. 3개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요 사이에 그 재산에 매매 가격 있으면 매매 가격, 공매 가격 있으면 공매 가격, 경매 가격, 이런 가격을 시가 뭘로 본다?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뭐 받았다? 예를 들어서 증여 받았죠? 증여 받기 전 몇 개월? 6개월. 6개월 안에 아버지가 경매로 10억에 뭐 받은 거? 낙찰받은 아파트. 아버지가 낙찰받았죠? 그 부동산을 내가 여기서 뭐 받았어? 증여 받았어. 그럼 취득세 나는 얼마? 이걸로 계산한다 이 얘기야. 얼마? 10억으로 취득세 계산. 이해가세요? 또 아버지가 증여하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부담부 증여한다고 대출 받아서.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감정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그걸로 취득세 부과하겠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가격이 없을 수도 있죠. 그 전에 취득한 거 증여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후 몇 개월, 3개월 안에 이런 가격이 나타나면 그걸로 계산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가 인정액. 됐어요? 예. 다음 이제 상속은 원해서 받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받을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단어야. 요 두 개가. 왜? 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벌써 표정이 그냥 밝잖아. 재산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면 자신 자녀들이 잘해줘요. 그죠? 우리 집안만 그런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자식들한테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마. 있다는 걸 과시해야 돼, 오히려. 그래서 등기관리증 주택 딱 하나 있잖아요. 근데 컬러 복사기 상태가 아주 좋아. 그래서 컬러 복사기로 한 10개를 해놔. 10부를. 그래서 이렇게 싸놔요. 그래놓고 연습하는 거야. 낮에 가운데 거 하나 딱 빼. 그게 항상 진짜야 그거. 예, 다 똑같지만 그 중에 하나 딱 빼서 명절 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있는데 딱 던져 하나를. 봤더니 지금 있는 등기관리증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몇 개가 있어? 9개. 그럼 얘기 끝난 거야. 조속으로 막 문안 전화하고 난리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속받으면 자식이 상속세 많이 낸다고. 상속세가 더 조금이야, 증여세보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속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 아파서 살아생전에 다 보였어. 증여했더니 주는 사람은 세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세금 내라고 하니까 세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보였어요. 증여했어. 그 사람도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종로 상가 탑골공원에 있어. 무료 급식 받으러. 예? 그러면 재산을 안 준 사람은 어디가? 평일에 춘천 가요. 예? 전철 타고 닭갈비도 먹고 이렇게 여유 부려. 그래도 조금 남겨놓은 사람은 그래도 어디 천안 가서 순댓국 드시고 병천 순대. 예?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할 거야. 하나밖에 없지만, 집이 하나밖에 없지만 10개 있는 걸로. 자, 보세요. 그래서 상속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 이해가세요? 시가 표준액이 뭔데? 자, 토지는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일반 건물은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격으로 간다.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부동산. 그래서 이거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1번, 2번은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가 표준액 하면 항상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은 실거래 가격의 50%, 60%, 70% 정도로 시가가 반영돼 있어요. 아파트는요, 한 70% 정도 돼요. 아파트 실거래가 10억이면 시가 표준액은 7억 정도 된다 이 얘기지. 토지는 실거래가 10억이면 시가 표준액은 5억 정도 되고, 단독주택은 한 6억 정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보다는 낮아. 예? 시가 인정액보다는 낮겠죠.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 그럼 이제 여기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뭐 지목변경 간주취득 있죠. 이런 건 뭘로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뭐 시가 표준액.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왜? 기본이 사실상 취득가격이거든요.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 그런데 이게 개인이 뭐하면, 건물 지으면 거짓말하죠. 장부가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죠. 지목 변경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확인이 안 되니까 뭘로? 시가 표준액. 확인이 되면 뭐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시가 표준액.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상 취득 가격하고 시가 표준액 비교했을 때 보편적으로 가격 어떤 게 커요? 이게 더 크겠죠. 그럼 이걸로 하면 취득세 많이 내고 이걸로 하면 취득세 조금 내. 그럼 어떤 게 좋아? 이걸로 하면 취득세 조금 내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나중에 구할 때, 팔 때 취득 가격이 낮으면 양도세 많이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본인이 구한다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생각해야지. 나는 죽을 때까지 부동산 팔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취득세 조금 내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예, 나중에 중간이라도 팔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거죠. 좋아요. 줄이든 안 줄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마저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헷갈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갈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랬죠. 매매.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본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일반 거래냐 부당한 거래냐에 따라 틀려요. 일반 거래, 일반적인 거래하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할 거 없이 일반 매매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더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연부 취득은 무슨 금액이에요? 매년 주는 금액 있죠. 연부 금액.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한 거 연부 금액. 그런데 요거 무슨 행위? 부당행위가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건 부당행위가 아니야. 세금을 조금 내려고. 지금 뭐 공부해요? 어떤 세금을 조금 내려고? 그렇지. 취득세를 조금 내려고 부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취득가격을 낮춘 거고, 양도소득세를 뭐 조금 내려면 매매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해서 양도 차익을 줄인 거죠. 그렇게 세금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누구랑? 자, 친인척 간에 이럴 때는 뭘로 가나?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원래는 매매니까 뭘로 가야 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특수관계인이에요. 누구요? 특수관계인이 뭐야? 친인척. 친인척 간의 거래는 짜고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친인척 간의 거래인데 여기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누구?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뭐하고? 제외. 이해가세요? 제외. 왜 제외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 그러니까 빼고. 그럼 부모 자식 빼고 특수관계인 하면 친인척이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요. 사위하고 장인하고 거래했다, 여기 들어가. 근데 짜고 무슨 행위?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뭘로 가? 시가인정. 이때 여기 생략했는데 도대체 부당행위가 뭐냐? 자,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얼마? 차이 나는 금액이 시중가격보다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인정액의 몇 프로?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야. 그러면 그런 건 둘이 거래한 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안 하고 뭘로 가?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음 이제 무상하면 대표적으로 증여도 있고 뭐가 있어요? 상속. 그러면 증여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원해서 받는 거니까 세금 많아도 원했어요. 그래서 뭐 시가인정액으로 가는 거죠. 근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을 하라. 어떤 경우냐 이거죠. 정해져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얼마? 1억 이하 부동산을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납세자가 선택을 하라. 취득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가라. 여기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자, 1억 이하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면 주로 오피스텔 같은 거야. 그죠?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농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겠죠. 시가표준액 얼마? 1억 이하 부동산을 뭐 받았다고요? 증여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로 가, 이걸로 가? 본인이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가는 게 좋아? 예?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걸로 해. 조금 내니까. 근데 조만간에 팔 수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생각해야죠. 취득세 부담이 적으니까 취득세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 조금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야? 납세자가 뭐 한다? 선택. 이해가세요? 자, 다음 상속. 볼 것도 없이 뭘로 가?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다음 아까 원시취득, 간주취득 기본이 뭔데?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죠. 건물 짓는데 실제로 들어간 거, 지목 변경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런데 예외 취득가격을 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니, 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건물 짓는데요, 회사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장부에 다 기재되죠. 확인되잖아. 근데 개인은 거짓말로 기재, 장부가 있어도 인정 못해. 거짓말로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인이란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누가? 개인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 또는 지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해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 걸로 보고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